남미 대륙의 맏형 브라질. 남미 대륙에선 따라올 나라가 없죠. 오늘은 브라질 이민이나 이주를 생각하시는 분을 위하여 체류 자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금 브라질의 경제적 상황은 매우 좋지 않습니다. 2014년부터 시작된 경제 침체는 작년 말부터 조금씩 장밋빛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하며 올해부터 조금 나아기 시작할 기미를 보이려고 하다 코비드로 직격탄을 맞은 상태입니다. 재작년경부터 시작된 한국으로의 여기민은 올해 다시 그 기록을 갱신하고 있으며 5만 명으로 추산되는 한인 교민 중 2020년에만 한국으로 3천 명 이상이 다시 돌아가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만들려고 한다고 합니다. 한국으로 돌아간 재이민 자의 수는 정확한 통계가 없으므로 3천에서 5천 명 정도 된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브라질 이민은 언어적인 면과 자본, 전문 지식은 충족하신다 하더라도 브라질 코스트라 불리는 세무체계라던가 행정체계 등 남미의 만만디에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리게 되고 재수없으면 인생 수업료도 내시게 됩니다. 현재 이민을 생각 중이시라면 한 번 더 고려해보세요. 남미 국가들의 경제는 뒤용박처럼 뒤집어졌다. 또 미친듯이 상승기로 올라가기도 합니다. 이제 예전처럼 그런 때가 오기는 약간 힘들 듯하지만 그래도 경제가 살아날 때, 돈이 돌기 시작할 때 브라질 이민을 생각하신다면 그때는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란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나요? 이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브라질 이민을 고민 중이시라고요? 우리나라를 벗어나 브라질로 이민 오시려는 분들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돈, 언어구사, 학력, 전문 지식, 자격증? 다 아닙니다. 브라질로 이민 오시려는 분들께 가장 중요한 것은 합법적인 체류 신분입니다. 돈이고 뭐고 브라질에서 합법적인 신분 없으면 다 쓸데 없습니다. 브라질에서 운전을 하시려면, 집을 렌트하시려면, 은행 구좌를 여시려면, 아이들 학교를 보내시려면 합법적인 신분이 필요하세요. 여기에 브라질에서 회사를 열거나 부동산을 구매하시려면 비자나 임시 영주권 말고 거주 영주권이 필요합니다. 브라질에서 외국인이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얻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를 아래 간단 명료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투자이민.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신고와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갱신하면서 거주 영주권을 받고 투자금을 찾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2. 노동비자. 브라질 업체에서 고용하는 조건으로 브라질 법무부와 관계부서의 허가를 미리 받은 후 초청장을 받은 뒤 입국하시면서 이뤄집니다. 브라질은 직원 등록 시 노동 관련 세금이 높습니다. 고용한 업체에서 매달 세금을 내주고 법적인 모든 서류나 세금 관계를 깨끗이 유지하여야 비자 갱신도 하고 나중에는 거주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학업비자. 1년입니다. 학교나 학원 등 브라질 교육청에서 인증받은 기관에서 교육을 하실 때 신청하실 수 있고 학생들이 이에 포함됩니다. 브라질엔 워킹 홀리데이 비자는 없습니다. 매년 갱신이 필요합니다. 4. 가족 결합. 거주 영주권을 갖고 있는 체류자가 직계 가족들을 브라질로 초청하는 경우입니다. 5. 브라질 시민권자와의 혼인. 6. 출산. 브라질에서 거주 중이던 불법 체류자들이 출산을 할 경우 그 부모들 혹 체류 자격이 없던 자는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얻게 됩니다. 7. 사면령. 브라질은 19만 8,788년, 1998년, 2008년 이렇게 10년 주기로 불법 체류 외국인에 대하여 사면령을 내려 합법적인 신분을 부여해줬습니다. 마지막 사면령 후 10년이 지난 2018년쯤에도 사면령이 나올 것이란 예상과 기대가 많았으나 브라질의 경제도 안 좋은 데다 외국인 사면령 법안을 이끌어나갈 주체 세력이 현재 국회 내에 없으므로 국회에 사면법안이 계류되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8. 난민 신청. 브라질에 들어온 아프리카나 아이티 같은 국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합니다. 9. 기타. 위에 말씀드린 것들 외에도 병의 치료라든지 정치적 망명이 허용됩니다. 위에 말씀드린 9가지 방법들이 브라질에서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얻을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이번 노동비자의 경우 서류를 준비하셔서 허가를 받고 입국하시면 노동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노동세금 낸 영수증과 근무를 증명하셔야 갱신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 체류자가 되시는 겁니다. 난민 신청은 서류를 접수하여 영주권 신청 접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 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브라질 정부에서 난민 심사를 하게 되는데 과연 대한민국 국민을 난민이라고 인정하여 줄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접수증은 말 그대로 접수증일 뿐입니다. 체류 자격을 심사해달라고 서류를 맡겼다는 접수증일 뿐이에요. 합법적인 체류 자격이 생기셨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프린트된 종이일 뿐입니다. 위에 올려드린 플라스틱 영주권 카드 그것도 가운데 파란색 리시덴트라고 쓰여있는 게 없는 이상은 회사도 모셔시고 부동산도 구입하실 수 없어요. 시민권은 브라질 시민권자와의 결혼. 브라질에서 합법적으로 15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 10세 이전에 브라질에 거주를 위해 입국한 외국인이 자격을 부여받습니다. 수십 년 전에 부모님 따라 브라질 와서 부모님들이 영주권 사기도 2번 당하시는 것도 보았고 특히 영주권이 없던 시절 부친이 다른 사람 명의로 구매해놨던 집까지 뺏겨버려 아직도 마음이 시립니다. 체류 자격 문제는 돈으로나 아니면 어떤 비공식적인 루트나 방법으로 손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란 것을 명심하세요. 자칫 잘못된 선택으로 막상 외국인 사면령이 내렸을 때나 합법적으로 체류 자격을 얻으실 수 있게 되었을 때 혜택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궁금하신 것이 있다면 언제나 아래 기관들에 문의하세요. 주한 브라질 대사관 플러스 82 2738 4970 주 상파울로 대한민국 총영사관 플러스 5511 3141 1278 브라질 연방 경찰 헬프데스크 www.gov.br